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순치제 어린 황제가 즉위를 했어요. 삼촌 도르곤이 섭정을 했다고 하는데 수양대군과 단종과 다른 건 뭐냐면 도르곤은 끝까지 섭정을 한 다음에 어린 조카가 이제 나이가 들겠죠. 그때 쿨하게 권력을 놓고 자기는 물러납니다. 오, 그쵸. 약간 권력에 욕심이 있던 사람 같은 경우는 한번 시도는 해봤겠죠. 조카는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근데 끝까지 자기는 조카를 위해서 어드바이저로 남습니다. 자, 요때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하기 1년 전쯤에 명나라가 농민 반란으로 난리가 나요. 가장 심했던 농민난,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장격이 누구였냐면 농민 반란군 중에서 이자성이라는 놈이 이끌던 농민 반란군이었어요. 이자성은 영화 신세계에서 나오는 이정재 씨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성이가 회장 됐냐? 축하한다고 전하더라. 자성이 출세했네. 회장도 다 되고. 야, 누구 거기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봐라. 갈 땐 가더라도 그 이자성. 하여간 이자성이요, 베이징까지 함락을 시켜버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나라는요, 청나라가 멸망시킨 거 아닙니다. 셀프 멸망했어요. 명나라는요. 같은 한족의 농민 반란군이었던 이자성이 베이징 자금성까지 함락을 해요. 명나라는 지금 셀프 카운트다운 3, 2, 1 단계예요. 이때 산해관이라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의 맨 왼쪽 끝, 그러니까 서해 바다 끝, 이 산해관이라는 문이에요. 문, door, 게이트요. 만리장성을 넘어서 올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저기 북방 오랑캐라고 하더라도 너무 높아요. 산해관이라는 문이 열려야지. 문이 열리네요. 오랑캐 들어와요. 이 문만 막으면은 북방 유목민족들은 중원, 대륙으로 못 들어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전방이에요. 이 명나라의 산해관을 누가 지키고 있으냐면 명나라 장수였던 오삼계라는 장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삼 불고기 볶음도 아니고 오삼계탕도 아니고 오삼계예요. 자, 이 산해관을 지키고 있는 오삼계, 최후 방어선이죠. 여기까지 청나라군이, 그러니까 산해관 바깥까지 밀려와요. 야, 오삼계 문 열어라. 뭐 지금 너희들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 자금성까지 다 함락했다고 하면서 들었는데, 야, 그냥 열어. 어차피 너희들 명나라는 이제 끝이야. 오삼계는 못 연다. 우리는 못 연다. 해요. 그때 속보가 베이징으로부터 날라 들어옵니다. 어떤 속보였냐면 오삼계의 애첩, 여자친구 진원원이라는 애첩이 있었는데 베이징에 있다가 이자성 일당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삼계 격분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오삼계뿐만 아니라 산해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청나라에도 들어가요. 그 청나라군이 이런 말합니다. 어이, 오삼계, 뭐 안 좋은 일 있었다고 들었다. 베이징에서. 이자성 열받지? 문 열어. 우리 청나라군이 이자성 복수해줄게. 야, 문 열어라. 우리가 복수해준다니까. 여기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해야 돼요? 이 문 열면 명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을 오삼계가 내립니다.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청나라군, 도르곤이 이끌고 있던 청나라군에게. 확실한 건가? 내가 이 산해관 문만 열어주면 너희들이 이 원수 같은 이자성 복수해줄 건가? 복수를! 아유, 속고만 살았냐? 해? 문 열어! 우리가 이자성 복수해줄게.
오삼계가 문을 열어버립니다. 산해관. 사랑 때문에 명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사랑 그런 거 여러분 사랑 믿으십니까? 사랑은 사랑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심적으로 불안하다고 해요. 그렇죠. 안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이게 좋아요, 여러분. 안 봐도 그만이면 얼마나 편해. 그쵸. 보고 싶고 막 전화하고 싶고 이게 무슨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에요. 사랑하지 마세요. 에? 전화 안 하면 되지. 사랑 안 해봐요. 얼마나 마음 편한지. 하여간 사랑 때문에 명나라가 멸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청나라군 산해관 무혈 입성합니다. 문 열어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 청나라군을 따라서 산해관을 같이 통과하던 조선인도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바로 소현세자도 따라가 들어간 거예요. 명나라가 멸망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왜? 도르곤이랑 지금 청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도르곤이랑 소현세자랑 둘이 동갑내기예요. 나이가 똑같아요. 동갑내기 친구요. 그래서 도르곤이 소현세자한테 일부러 데려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명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친구여, 소현아,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라고 하면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 도르곤이 이끌고 있던 청나라군이 자금성에 입성을 해요. 그 이자선 농민 반란군 딱 보니까 지금 청나라군 플러스 오삼계 50만 명 대군이었어요. 오삼계가 이끌고 있던 대군이 50만 명이에요. 청나라 정예군과 명나라 정예군이 달려오고 있잖아요. 이자성 도망갑니다. 도망가봤자 바로 잡혀가지고 죽임당해요. 자금성도 거의 셀프 입성을 합니다. 청나라 도르곤이요. 그 현장에 소현세자가 있었어요. 싹 다 봤어. 그 모습을 보던 소현세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숭정제가 이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라는 황제였는데 일단은 이 자금성이 점령되기 직전이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죠. 멀리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명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성 바로 북쪽에 보면 경산이라는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저와 함께 베이징 가시면 저와 함께 가실 겁니다. 붙어 있어요. 그 자금성이랑 붙어 있는 산인데 지금은 경산공원이라는 공원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경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을 매요. 숭정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 그리고 이제 머리를 풀고 목을 맵니다. 머리를 왜 풀었냐? 풀어서 앞으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내 죽어서 앞에 선대 황제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창피해서 내 얼굴을 가리고 죽는다. 라고 해서 머리를 앞으로 풀고 나무에 목을 매서 죽습니다. 요런 스토리를 다 알고 여러분 베이징을 가시면요. 자금성에 가시고 경산에 올라가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목을 매기 직전에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귀에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요건 약간 황당한 케이스인데 지금도 그 숭정제 황제가 1644년에 목을 맸다는 나무가 경산공원에 있어요. 근처에 못 가. 멀리서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과연 그 나무가 그 나무일까요? 거의 지금 500년 된 나무인데 딱 봐도 한 20-30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가기사 중국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어야 되겠죠. 하여간 그 나무도 저와 함께 보실 거고. 자, 숭정제가 이제 머리를 풀고 목을 매기 직전에 황후, 자기 부인이죠. 공주들 다 죽입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지금 이 청나라 오랑캐들에게 잡히면은 험한 꼴 당한다. 그 전에 이 아비의 손에 남편의 손에 죽는 게 어떻냐. 다 죽여요. 근데 참 아들들은 또 안 죽였다? 아들들은 그러니까 황자들이죠. 황자들은 평민 복장으로 입혀가지고 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황제의 아들이 아니다.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절대로 황제의 아들 티를 내면 안 된다. 나가라. 아들들은 다 내보내요. 딸들은 다 죽이고.
그런데 그 황녀죠. 황녀 중 하나가 아버지가 휘두르는 칼에 맞긴 맞는데 죽진 않아요. 살아남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 자금성에 들어왔던 청나라의 도르곤이 신음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 저 살아있다, 빨리 치료를 해줘라. 그래서 숭정제의 딸, 자기 직접 죽이려고 했던 숭정제의 딸을 치료까지 해주고 나중에는 소개팅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네가 왜 죽으려고 했냐?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 잘못이 있으면 니네 아빠가 잘못이 있지. 너는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숭정제의 마지막 황제의 딸 소개팅도 시켜줘요. 좋은 집안이랑. 뭐 이게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당시 이제 그 한족들, 망한 명나라의 한족들을 보고 봐라, 난 너희들을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자성의 난을 진압을 하고 너희들 잘 살게 해주려고 왔다. 너희들 황녀 내가 소개팅 해줬다 라는 걸 보여줬지요.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제스처라고 하더라도 소현세자가 이걸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도르곤이랑,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청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의 삼촌 도르곤이랑 소현세자가 동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싹 다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도르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나라 공무원들, 에듀윌로 노량진에서 공부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동요하지 말고 원래 직장에 출근하고 그대로 일하시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구 머릿수로 비교해 봤을 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여진족이 거의 1억대 2억대 넘어가는 이 압도적 인구의 한족을 어떻게 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냐는 걸 본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욕하던 미개한 오랑캐들이 아니다. 정말로 정치 잘한다 라는 걸 느꼈어요. 소현세자도 옆에서. 자, 도르곤이 또 뭘 하냐면 청나라 수도가 지금 어디예요? 아직까지는 심양이에요. 심양. 청나라의 수도를 도르곤이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천도 이사를 갑니다. 물론 심양에 남아있던 여진족, 이름은 지금 만주족으로 바꿨어요. 만주족 지도부에선 반발이 심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기 땅도 거기 다 있고 자기 뭐 집도 거기 있고 뭐 사놓은 건물도 다 거기 있고 다 거기 있는데 갑자기 저 밑에 있는 베이징으로 이사 가자고 하니까 자기 심양에 있는 땅값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디 거기까지 가냐고, 여기서 있자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우리가 중원을 통치하려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야 된다. 밀어붙여요. 그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소현세자도 같이 베이징으로 정식으로 아예 거처를 옮겨요. 베이징에 들어온 소현세자, 베이징 거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 문물 샤워를 해요. 샤워를요. 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이건 다 배우셨죠? 선교사 아담 샬이라는 가톨릭 선교사 겸 과학자 와 친구가 돼요. 소현세자가. 소현세자 베이징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뉴 캐피탈, 청나라의 새로운 수도 베이징에 들어와서 아담 샬이라는 천주교 선교사 겸 과학자를 만난 다음에 서양의 각종 과학들, 그리고 천주교라는 새로운 종교, 학문, 스폰지같이 빨아들이면서 공부를 해요. 이거를 여러분 시강원이라고 있거든요. 시강원이 뭐냐면 세자를 교육시키는 과외 선생님들의 집단이에요. 시강원. 그러니까 지금 시강원이 심양 거쳐서 베이징까지 따라왔어요. 어차피 소현세자가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그 인조가 부탁해서 시강원 소속 그 선생님들을 같이 따라 보냈거든요. 처음엔 심양, 지금에는 베이징. 시강원 소속 학자 선생님들은 철저한 유학자들이에요. 그렇겠죠. 유교의 나라
조선을 통치시키는 왕을 키우는 교육기관인데, 그런 시강원 소속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현세자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세자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거 지금 잡동사니 가지고 지금 뭘 연구하신다고 하십니까? 그거 망원경, 현미경, 그 뭡니까? 다 때려치우십시오. 논어를 외우십시오. 세자저 서양 오랑캐와 뭐 천주교 그 시간에 천자문이나 더 외우십시오.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또 소현세자가 참 우물한 개구리라고 느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마지막 최후의 라이벌이었던 적이었던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1644년에. 명나라가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인질로 끌고 간 첫 번째 이유 자체가, 청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명나라를 쳐야 되기 때문에 조선 너희들 우리 뒤통수 치지 마 라는 차원에서 소현세자를 인질로 끌고 간 거거든요. 이제 명나라가 사라졌잖아요. 그 말은 소현세자를 인질로 잡아둘 이유가 없어요, 이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소현, 컴온 베이비, 일로 와봐. 이제 명나라도 망하고 우리 청나라가 이 중원의 주인이 됐으니까 너 돌아가. 귀국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1645년 명나라가 망한 1년 후 소현세자가 9년 동안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소현세자가 돌아오는 귀국길에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불쌍하다고. 우리 세자저하 거의 10년 동안 그런 오랑캐 땅에 가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십니까? 아이고 불쌍한 우리 세자저하. 다들 불쌍하게 봤는데 한 사람만 삐딱하게 본 거야. 쟤 왜 지금 오니? 왜 와? 거기 계속 살지. 누구? 바로 인조예요. 야사에 따르면요, 소현세자가 이제 9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인사드리러 왔는데 벼루를 집어 던졌대요. 슉! 꺼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9년 동안의 청나라 생활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청나라의 우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얼마 안 되는 청나라 이 만주족이 중원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 감각 등등등등등등 얘기하니까 인조가 아이고 정말 우리 아들 중국 유학 잘 갔다 왔어 이랬겠나요? 인조는 기본적으로 청나라 만주족이라고 하면 이를 바닥바닥 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머리 박았잖아. 잠실 롯데월드 앞에서요. 삼전도에서. 이거 원수 편을 드니까 소현세자가 슬슬 미워지는 게 아니라 얘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를. 벼루를 집어던져서 소현세자가 이마에 맞았다라는 건 정사에는 없고 일단 야사에 있는데 그만큼 소현세자를 미워했다고 해요. 강빈이라고요. 그 소현세자의 부인이 있었어요. 강씨 부인이요. 강씨 부인도 자기 며느리죠. 며느리도 꼴보기 싫은 거야. 몇 년 전에 잠깐 그 소현세자랑 그 강빈 부인이 한양으로 잠깐 몇 박 며칠 묵었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인조가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문안 가라고 해서 잠깐 그 청나라에서 보내줬어요. 가서 인조 병문안 하고 다시 오라 해. 이런 식으로. 마침 그때 부인 강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친아버지, 친정아버지. 소현세자 입장에서 봤을 땐 장인어른. 당연히 그럼 겸사가 아니라 지금 조선에 돌아온 김에 아버지 제사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임종은 못 봤다고 치더라도 인조가 못 가게 합니다. 자기 며느리가 자기 사돈이죠. 사돈 지금 아직까지 탈상 안 했는데 가서 상복 입고 어이구 고기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딸이면은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가지마! 핑계는 이거였어요. 지금 청나라 오랑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경거방동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사사로운 목적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병문안만 보고 다시 돌아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환영도 안 해줘. 만났는데 벼루 집어던져. 이러니까 혹시 그때서야 이제 소현세자가 느낀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 주상전하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닐까? 미워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에서도 귀국 선물 많이 줬어요. 청나라도 이제 다 적도 없어지고 명나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우리 인심 박하단 소리 한다 해. 야, 비단도 가져가고 여봐라. 소현세자 돌아갈 때 좀 거기 면세품도 많이 주고 좀 많이 좀 쥐어져라 해. 선물 많이 줬거든요. 그 청나라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소현세자가 돌아와가지고 막 나눠줬어요. 당연히 나눠줬겠지요. 이거를 인조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